네, 대표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그 취업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 뭐, 시장 예상치는 72만 명이었는데, 23만 5천 명으로, 저도 사실 그렇죠. 처음에 그걸 열어보고,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헤드라인은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수요일 날 ADP 리포트라고 이렇게 예상해주는 넘버도 낮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낮게 올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깜짝이죠. 근데 이 넘버를 뜯어보면은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 게 첫째, 저번 달 그 employment 넘버가 리비전이 그래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다 어저스트 해야 되고, 둘째, 그 약점으로 넘버가 나온 게 그 리테일하고 그 컨슈머, 뭐 레스토랑,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뭐 이런 쪽이니까 그 분야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부문별로 보니까 리테일 부분이 많이 줄었고 하스피탈리티나 이런 부분은 아예 제로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걱정이 없는 게 델타가 이제 꺾인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믿으면은 큰 문제가 없고 그게 다시 이제 fourth quarter를 넘어가는데 딜레이 되는데 하이어링이 직업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할 기회는 널려 있는데 스스로 사실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베네핏이 이제 expire 되지만 오늘로 이 연방정부의 주당 300달러 주는 게 끝납니다. 끝나지만 이때까지 받아왔고 이제 또 soft infrastructure가 될 거라는 기대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미국의 소셜 이슈인데 사람들이 지금 좀 배불른 자세도 조금 없진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봐도 다시 일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여러 잡 오퍼가 있는데도 오히려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안 나서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달 통계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대부분 델타 변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는 잡 넘버가 9월, 10월에도 약하게 갔지만 그래도 포지티브 하고 뜯어보면은 이유가 다 이렇게 마켓한테 해석이 될 수 있으면은 페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테이퍼링은 올 수밖에 없는 게 더 큰 문제는 wage inflation pressure 임금 인상 압력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직업만 계속 늘어나면은 그 예상보다 적어도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더 주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페드도. 네, 이거는 제가 좀 새로운 시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비둘기파인 그 파월 의장은 이 정도 헤드라인 수치가 낮으면은 테이퍼링 생각을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그런데도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실 이게 델타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취업자 수도 늘어날 거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이 더 심각해지면은 결국은 페드도 더 이상 늦추지 못하고 테이퍼링 계획을 연내 시행할 거다. 이제 그게 대표님의.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번 테이퍼링은 그 2013-15년 테이퍼링이랑 다른 게 그때는 채권을 아예 안 사고 그 밸런스 시트를 줄이는 과정이었고 여기는 계속 느리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간다는 건데 아직도 페드가 서포티브하지만 슈퍼 서포티브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테이퍼링은 완전히 긴축, 갑자기 이제 줄여버리는 거였는데 갑자기는 아니지만 줄이는 방향. 근데 이번에는 사실 불을 세게 떼다가 불을 좀 강도를 낮추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은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테이퍼링의 중심은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자를 올려야 되니까 그 전 단계로 테이퍼링 자체에 큰 의미를 저희는 안 두고 테이퍼링을 좀 앞당기면은 이자 올리는 것도 금리 올리는 것도 앞당겨질 거다. 그리고 마켓은 그거를 2022년 하반기를 보고 페드는 그 파월은
힌트를 2023년까지 기다릴 거가 맞는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더비시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마켓은 아직은 2022년으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처럼 큰 사실 자산을 운용하신 분이 보시기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은 2023년이 돼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비둘기파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 시장은 2022년 말쯤에는 한번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이런 commodity goods inflation은 temporary라는 게 맞아요. 당분간 떴다 잠깐 튀어오르는 거죠. wage inflation은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못 내요. 웬만하면 못 내려요. 예, 한 번 임금을 올려줬는데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렌트도 또 한 가지, 하우싱 렌트도 한 가지 큰 부분인데 그것도 1년, 2년 렌트 컨트랙이라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좀 스티키한 부분도 있고 네. 못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내려올 부분도 있는데 페드는 5%에서 무조건 내려와요. 5.4%는 너무 높고 네. 거기서 내려오되 이게 3% 밑으로 언제 내려올까? 네. 저는 금년 말까지는 3% 밑으로는 아닌 것 같고 연말까지 3% 이상 되는 인플레이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체인지 레이 그러니까 작년에서 금년 차인데 벌써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5%를 계속 올라갈 상황은 아니에요, 이 경제가. 하지만 3%를 이렇게 좀 유지해서 금년은 갈 것 같고 내년 돼야지 2% 밑인데 페드가 원하는 2%에서 2.5%로 갈 건지 3%에서 조금 더 버틸 건지 네. 내년 중반기까지는 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네.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내년 first half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여파가 좀 한 3%쯤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렇지만 5%는 당연히 아닌 거고. 5% 네. 수준은 내려오더라도 네. 사실 페드가 목표로 하는 거는 2%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2.5% 이런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 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페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거를 빨리 칼을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파월은 굉장히 더비시하시지만 네. 그 다른 멤버들은 조금 하키시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맞아요. 네, 요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플로리다 그 바이스 체어맨도 그러시고 예. 네. 네, 대표님 91년도에 이 파이낸스 분야에 투신을 하셨으니까 올해로 이제 30년이 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뭐 수많은 투자 경험을 겪으시면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큰 변동성의 시기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얘기는 없겠지만 98, 99년도도 이거를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때 주식을 많이 건드렸는데 사면은 오르고 와 네.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하는구나. 예.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뭐를 갖고 있어서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느꼈는데 경제 흐름이 잘 가면은 네. 다 잘 되고 아니면은 근데 네. 지금 경제가 중반기를 넘고 이제 하반기를 가는데 왜냐면 이번 경기는 금방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목표를 잡고 불경기 다 겪어서 10년, 15년 이렇게 길게 투자해서 갖고 있는 주식만 갖고 있고 네. 너무 이렇게 크게 안 하시는 게 맞고 둘째 후반기로 가서는 우량주, cyclical, deep value 뭐 이런 쪽으로 디비던드가 좀 높고 네. 그 growth가 좀 낮은 그런 주식들이 좀 네, 좋은 성장세는 낮더라도 안정적이고 뭐 가치주를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좋은 시기가 왔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변경이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active management 네. 여기서부터는 막 사고팔고보다 투자가들하고 이렇게 좀 위논해서 뭐를 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의 특별한 상황을. 네. 9월 달에 만약에 그 조정이 온다면은 일시적인 거에 그칠 거로 뭐 보시는 걸로 말씀. 긍정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 무엇 때문에 꺾였냐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약간 큰 방향에서는 그 기울기는 낮아지겠지만 계속해서 미국이 리커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를 반영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또 윤 대표님 같은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을 월가에서 활동 중인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생생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